윤태곤의 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이제 정성호 의원하고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물론 전국의 가장 큰 이슈는 이 김용 부원장 수사입니다만 그 얘기는 잠깐 뒤로 하고 장안의 화제. 네. 한동훈, 김의겸, 한동훈 두 사람의 설전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시작은 그제 국감장인데요. 김의겸 의원이 한 장관한테 7월 19일 청담동 한 술집에 김앤장 변호사 30명 모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함께 가지 않았느냐. 뭐 새벽까지 이어진 술판에 자리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잠깐 좀 듣고 오시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보 내용에 따르면 김앤장 변호사 30명가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자리에 이 청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의원님, 잠깐 네. 제가 자, 기회를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 이분 말씀하시기 처음 전에 보시는 제가 분이에요?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요, 나중에 하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언론사 기자가 이분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근데 한동훈에 윤석열까지 다 온 거야. 네, 와가지고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3시 넘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저를 지금 스토킹하는 쪽하고 같이 야합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는 법무부 장관 직 포함해가지고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자 어제 김의겸 의원이 입장문 냈습니다. 뭘 걸어라 막 이러는데 국회를 도박판으로 만들지 말아라 한 장관은 이렇게 냈고 또 반면에 한 장관은 법적인 책임 묻겠다. 저 매체하고 협업했다고 했으니 그거는 이제 면책특권을 벗어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고발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양쪽이 내고 막 네. 2차전, 3차전 가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세요? 돌아가는 거. 전 저기 이제 참 뉴스를 보고요. 김의겸 의원이 이렇게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의원들이 이런 의혹 제기할 때 이른바 빌드업을 한다 그러죠. 말하자면 함정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증거는 딱 숨겨놓고 이렇게 잘못된 대답을 하기 유도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 하고 딱 들이미는 거죠. 예. 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근데 너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있는 줄 알았으면 최소한의 조금 더 뭔가 이제 방증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네. 그 뒤에 보도를 봐도 날짜도 정확하지 않다. 청담동이라고 하는데 어느 술집인지 가게인지도 모르겠다. 특정 못하고. 김앤장 30명이라고 하면 김앤장 변호사가 한 900명 되는 걸로 아는데 뭐 좀 낮은 변호사까지 해서 대통령 술자리에 가면은 되게 높은 사람들이 갈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높죠. 만약 그런 자리가 있다면 네. 그렇게 30명이 모였으면 소문이 난다든가 한 명이라도 특정을 저도 이제 기자를 해봤으니까 김의겸 의원도 기자 하셨으니까 특정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렇게 되면 맞아요. 근데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네. 그러니까 조금 저는 당황스럽더라고요. 저 질의보다 그 뒤에 후속적인 걸 보면서 첼리스트 그 현장에 있었던 첼리스트가 남자친구랑 그날 밤에 통화한 거 요게 하나 이제 그렇죠. 증거라는 그러고 거죠. 그래서 저 의혹 제기한 쪽에서 그 첼리스트한테 접촉을 시도했는데 이분은 우리의 취재에 응하지 않는다. 민주시민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게 끝이던데요. 또 하나는 이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뭐 권한대행, 권한대행이었던 분한테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질의를 해서 답변 들은 거. 요걸 또 하나 근거로. 그러니까 그분의 뭐는 그렇지 뭐 약간 그런 식이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 예컨대 한 장관하고 그 이세창이라는 분하고 평소에 이런저런 관계가 있었다 이런 게 보통 가지고 질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전혀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한 장관이 뭐 건다 이만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우리 방송에서인지 딴 데서인지 이제 그 김의겸 의원이 코인 수사 이야기하면서 뭐 장관직을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김의겸 그런 의원이 이제 이야기가 그 있죠. 코인 관련된 미국 출장 한 장관 미국 출장 의혹 제시하면서 한 장관 직 거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네. 인터뷰 중에 했었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했다가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진실 게임 양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궁금한 건 그게 뭐 누가 맞다 그러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딱 결론 이렇게 내릴 수는 없고 그걸 떠나서 제가 궁금한 건 김의겸 의원이 유독 한동훈 장관을 강하게 몰아붙이고 한 장관도 다른 의원보다 김의겸 의원 만났을 때 강하게 응수하고
희한하게 두 사람이 자꾸 부딪혀요. 그러니까 그 코인 이야기도 있었고 왜 그 이재정 의원이 뭐 어느 행사장에서 피하려고 그랬는데 와서 막 악수를 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김의겸 의원이. 근데 그것도 이제 그 행사장 사진을 보면 이게 아닌 걸로 나왔었는데 김의겸 의원은 자기 의정 활동의 컨셉을 뭐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이제 뭐 한동훈 저격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장관 입장에서는 그 기분이 좋지는 않을 것이고 이 본인 입장에서는 이 저격이라는 게 나의 아픈 부분을 저격하는 것도 아니라 계속 이렇게 뭐 오바를 한다. 그러니까 강하게 나가도 되겠다 이 사람한테는.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이 가만 보면 좀 사람 가리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말씀. 가리는 것 같다 하셨어요. 세게 말하는 사람하고 이제 예. 약하게 말하는 사람하고 예. 좀 다르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예. 그 가리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된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내가 좀 세게 해도 나가도 되겠다. 되겠구나. 예. 자, 그럼 아까 전에 의정 활동의 어떤 목표를 한동훈 저격수로 목표라기보다 컨셉 중에 하나. 예. 컨셉을 그렇게 잡은 것 같다고 지금 논평하셨는데 네. 그렇게 잡은 이유는 그럼 뭐라고 보세요? 세잖아요. 아, 한동훈이 세니까? 네, 그렇죠. 한동훈 뉴스가 계속 나지 않습니까? 한동훈하고 이제 엮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보는 거겠죠. 이게 지지층 입장에서는 잘한다. 조금 이렇게 뭐 오류가 있더라도 이 노력하는 게 가상하고 한동훈을 상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 이제 또 그 반대층 보수 지지층 입장에서는 잘한다. 옛날에 윤석열을 뭐 추미애 뭐 이렇게 키워줬듯이 이제 김의겸이 우리 키워주고 있다. 잘한다. 이렇게 거꾸로 박수를 치는 거죠. 양쪽이 다 서로 좋아하는군요. 그렇죠. 잘한다. 강성 지지층 양쪽은 좋아하는데 이제 중간의 입장이라든지 민주당 아까 정성호 의원님도 이제 애둘러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민주당 분위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물어봤거든요. 과거에는 이렇게 국정감사 특히 야당은 그 말하자면 작전 팀워크를 짜거든요. 이런 질문을 이 의원이 하고 짜죠. 그다음에 이 다음에 받아가지고 하고 네. 요새 그런 거 안 하냐. 그러니까 뭐 잘 안 한다. 그런 이야기도 돌아오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의 질문도 좀 이게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 못 내미는 게 되면 헛발질이 되는 네. 거고 또 한동훈 장관도 그렇다고 해서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지 너무 또 막 그렇게 한 거 아니야라는 또 얘기도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양쪽 다 두 사람은 다 각각 잃을 게 없다. 네. 근데 이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한동훈 장관은 지금 위상이라든지 이런 게 몇 달 지나고 훨씬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은 지금 10인 사람은 30이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30, 40인 사람은 60, 70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한 장관은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위가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약간 드잡이 하는 식은 좋지가 않을 수도 있죠. 몇 달 전에 한동훈이면은 와 이러는데 이제는 한동훈이 좀 달라졌으니까 톤 조절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신 거고 그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례 의원이시죠. 그러면은 더 좀 어떻게 뭐 지역구 의원으로 가기 저분이 위한 이제 원래는 그 과거에 이제 군산에 출마를 하려다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비례로 돌아섰는데 뭐 김의겸 의원 본인 생각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정치인들은 재선이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재선이 목표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지층의 어떤 눈높이에 네. 더 맞추려고 하는 것이 그런 배경으로도 깔려 있지 않은가? 뭐 그런 논평도 그건 가능하겠네요. 뭐 누구나 모든 정치인은 뭐 당연한 재선을 얘기고요. 준비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이슈 불법 대선 자금 수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딱 일주일입니다, 여러분. 네.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딱 일주일밖에 안 제가 됐어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아직도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부족하구나. 지난주에 이 자리에 드린 말씀이 카카오 사태 안 좋은 일이지만은 긍정적인 면도 있다. 여야가 좀 일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맞아. 없지 않겠냐. 일주일 지났는데 카카오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게 우리가 24일 날 이게 한동훈 장관, 김의겸 의원 이 충돌 이야기 막 지금 했지 않습니까? 한참. 그날 저 최태원 회장, 김범수 뭐라고 그러죠? 오너라고 그러나?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이혜진, 김범수, 최대주주 다 국회 왔어요. 제일 큰 뉴스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심 없어요. 다 묻혔어요. 그렇죠. 다 묻혔어요. 그 기업 쪽 사람들도 되게 안도의 한숨을 내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냥 넘어갔다.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카카오가 나쁜 일이지만 이제 정치 한번 협치 한번 되겠구나 네, 하셨는데 그리고 또 그거 깨졌고 팬데믹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했는데 뭐 다 깨졌죠. 네.
정말 어제 그 시정연설 장면은 지금 우리 정치 상황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죠. 반은 텅 비고 반만 가득 찬 네. 국회에서 대통령이 빨간 넥타이 메고 연설하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현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서로가 서로한테 압박이 안 되고 있다. 예. 그거 뭐예요? 그러면 자, 서로가 야당이 이렇게 세게 나가면은 여당이 좀 주춤거리고 압박이 돼야 되고 또 여당이 뭐 대통령이 이렇게 세게 나가면 야당이 좀 압박이 돼야 되는데 서로한테 압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글에다가 이런 말을 썼는데 실력 없는 실력 행사. 실력 없는 실력 행사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실력 행사를 한다 그러지 네. 않습니까? 물리력으로 뭐 네. 어쩐다 저쩐다라고 네. 하면 그게 실력 힘을 쓰면은 그게 힘이 통해야 되잖아요. 네. 실력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실력 행사를 하는데 실력이 영향을 못 받는 거죠. 서로 간에. 그게 이제 지지율로도 좀 저는 흐름을 보는데 네. 사실은 이렇게 뭐 사정정국, 적폐청산 이런 거 하면은 여당의 지지율 쭉 올라가야 되고 또 뭐 야당에서도 탄압이다, 야당 탄압 이러면, 이런 네. 구호 외치면 또 야당 지지율 쭉 올라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양쪽이 다 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 이슈들에. 그러니까요. 지지율 그냥 둘 다 압박을 안 그냥 받는다는 그래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실제로 대통령 지지율에도 앞으로 영향을 미칠 것들은 경제 문제일 거예요. 경제죠. 사실은 몇 달 전은 자, 이게 사실은 뭐 우리 음. 정부가 크게 잘못하기보다 세계가 다 힘든데 음.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뭐 그 이후에 뭐 정부가 특별히 잘못했다기보다 임기가 길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족들이 우리 IMF가 힘들다 하다가 계속 힘들면은 아버지 뭐 합니까? 이렇게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이제 프레임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하고 내각에다가 책임을 지워지는 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만은 거꾸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야당의 이런 행위들은 별로 압박이 안 된다는 거죠. 여당한테도 대통령실에.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결국 중도층이 보기에는 무당층, 중도층들이 보는 상당히 많은 수죠. 그 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보기에는 이쪽도 마음에 안 들고 저쪽도 마음에 안 들고 경제 살려.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분위기가 그렇죠. 지지율에 지금 다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실하고 여당은 이건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짐이 두 개인 거예요. 야당하고 싸우는 거 하나의 전선이 있고 경제란 두 개의 전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야당하고 전선에서는 별로 압박을 안 받는다 말씀드렸는데 국민들은 그거는 보거든요. 뭘 열심히 하고 있느냐. 지금 이거 말고 저거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인식이 점점 깊어지는 거. 뭐 한동훈 장관 지지층에서는 사이다입니다마는 한동훈 장관이 계속 주목받고 한동훈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도 아까 제가 몇 달 전하고 달라진다라는 말씀 드린 게 그런 거예요. 한 장관 본인이 예. 일을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예. 왜 한동훈만 자꾸 보여? 라는 식의 목소리가 딴 사람들은 뭐 하길래 이제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야. 네.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이야기. 민주당 지금 상황 뭐 안 좋죠. 안 좋죠. 대표가 이제 대표까지도 수사의 칼날이 오는 거야, 마는 거야,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안 좋은 상황인데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금처럼 이제 강하게 맞붙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드린 말씀 반복하자면은 재판 같은 건 몇 년이나 가는데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가 나오느냐. 아까 이제 정성호 의원님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뭐 이게 남욱, 정민 뭐 이렇게 해서 유동규까지는 간 것 같다. 근데 유동규에서 김용까지 간 건 모르겠다. 딱 지금 알 수 그거예요. 없다. 예, 그렇게 예. 긋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검찰 입장은 제가 검찰 입장에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만은 법원에서 영장도 발부를 했고 뭘 이제 갖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빌드업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데 김용까지 간 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인정이 되는 증거가 나온다면 국면이 달라지는 건 거죠. 물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일부 그런 말씀은 정 의원님도 딴 데서 그런 말씀 하신 거 들었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에 뭐 김용 본인의 비리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까지 가면 좀 쉽지 않아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은 이제 유동규까지 예. 이 사람들은 뭐 다 경제 공동체, 뭐 검찰의 압박 이렇게 이제 그 프레이밍이 돼 있는데 그 김용까지 갔을 때 이까지 또 다 경제 공동체, 검찰의 압박, 뭐 같은 편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김용 개인 비리
김용이 다 먹었어. 뭐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김용까지 불붙으면 그건 이재명 대표한테로 간다. 그렇죠. 아, 왜냐면은 정치적인 동지니까. 네. 김용부터는. 측근이라고 이야기했고 지금 또 이 당직을 임명한 사람도 이재명 대표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진상, 김용 이런 분들. 예. 네. 김용 씨까지 인정이 되거나 혹은 물증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상당히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다. 어려운 민주당 예.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럼 만약 그렇게까지 간다고 하면 그때도 단일 대우를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요거는 좀 분분하더라고요, 의견이.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막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겠죠. 아까 정 의원님 참 잘 들었는데 저는 이분이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훨씬 인터뷰에. 듣는 사람들한테 안정감을 줄 거예요. 인터뷰 잘하세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총선을 앞두고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단일 대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가 중요한 건데 방점이 거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총선을 앞두니까 네,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총선을 앞두니까 빨리 정리를 하고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선 그어야 된다는 사람과 그렇죠. 같이 가야 된다는 네. 사람이 총선에서 어떻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네, 그게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이게 지금 유동규에서 김용으로 넘어가는 이 상황.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동규 씨한테서 방화벽을 칠 수 있을 것인가. 거기가 근데 1차. 그렇죠. 근데 이제 김용까지 불이 붙으면은 김용하고 이재명 대표 사이에 방화벽을 치려고 하겠지만 그건 좀 어려울 거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총선에 이제 유불리를 따지게 될 것이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판 읽어봤습니다. 윤태곤 실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